안스타일 월커 월요일에 커피 라이브. 이제 필터가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거든요. 생각보다 필터의 구조는 굉장히 단순하고 필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필터 하나만 이제 맹신할 수는 없지만 또 필터가 또 하는 역할을 우리가 잘 이해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내 커피라든가 내가 쓰는 물을 이제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물로 맞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필터다 보니까요.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들으면 필터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커피의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그 결과값은 우리가 우리 혀로 느끼거나 맛을 봐야 알겠지만 대충 예상은 해볼 수 있는 거죠. 아, 이 정도 수치가 나왔을 때는 이렇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럽이랑 미국에서 얘기했을 때 커피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도 굉장히 커피하기 좋은 물, 아니 어떻게 그냥 원수 자체의 퀄리티가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나라고 말할 정도로 유럽에서 커피 하시는 분들께서 유럽 물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물은 손댈 게 없는 물이에요. 미네랄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물 속에는 이제 많은 미네랄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산소, 탄소, 수소, 질소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모든 원소를 우리가 미네랄이라고 하는데,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어느 정도 처리가 됐거나 뭔가 반응을 했을 때 약간 금속화 될 수 있나? 라는 뉘앙스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이미지가 좀 떠오르실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스케일 생기는 거, 물을 끓이면 스케일도 생기고 이렇게 뭔가 석출이 되고 금속화가 되는데, 보시면 총경도, 토탈 하드니스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요. 이 총경도는 일시적인 경도와 영구적인 경도의 합으로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저기 왼쪽에 초록색 글씨로 토탈 하드니스라고 보이시죠? 이게 총 경도인가요? 예, 맞습니다. 보시면 지금 칼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중탄산염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알칼리니티라고 적혀져 있으시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칼슘과 마그네슘과 알칼리니티를 합한 거를 맞습니다. 토탈 하드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토탈 하드니스 처음 이제 그 선 그어져 있는 그 위치까지가 다 총경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지금 들으신 거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이거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뒤에 제가 얘기해야 될 내용들에서 이게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그러면 이해하고 가야겠네요. 네, 뒤에 적당히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적당히만. 그러니까 일시적인 경도와 영구적인 경도의 합을 총경도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밑에 탄산 경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커피하는 사람들이 이제 알아야 될 부분들은 요 탄산 경도겠죠. 우리가 이제 파악해야 할 부분들은요. 왜냐하면 이 탄산 경도가 실제로 커피를 추출했을 때 이 탄산 경도의 ppm에 따라서 커피가 어떤 맛을 내고 어떻게 우러나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갈라지는 게 이 탄산 경도에 의해서 결정이 많이 나기 때문에 탄산 경도가 중요하죠. 자, 제가 왜 밑에 이제 그냥 뜬금없이 총 경도 얘기하고 탄산 경도를 얘기해놨냐면 이 탄산 경도가 일시 경도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총 경도에서 일시 경도와 영구 경도로 나눠지는데 탄산 경도는 일시 경도다. 일시 경도란 뜻은 필터를 사용을 하거나 뭔가 물 처리를 했을 때 감소하기도 하고 증가하기도 하고 변화가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영구적인 경도는 우리가 뭔가 필터를 쓰거나 장비를 쓰거나 뭔가 처리를 통해서 제거하기가 어려운 힘든 내용들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경도는 우리는 이제 배제를 해놓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알칼리니티, 아래쪽에 HCO3 요게 중탄산염인데요. 요게 중탄산염. 예, 맞습니다. 요 중탄산염과 그 결합을 해 있는 양이온에 대응하는 탄산칼슘의 값을 똑같이 ppm 단위로 환산한 값을 탄산 경도라고 뜻합니다. 뭐라? 천천히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자, 이게 쉽게 생각하시려면 뭐냐면, 자, 뭔가 CaCO3 탄산칼슘으로 스케일화가 되려면 물속에 마그네슘 이온도 필요하고 칼슘 이온도 필요하죠. 일단 결과물을 내는 이온들이 물속에 존재를 해야 물을 끓였을 때 탄산칼슘 스케일이 생길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커피와 반응하기 위한 재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이온들은 분명 물속에 존재를 하겠죠. 다량의 미네랄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 이온들이 오른쪽에 있는 알칼리니티라고 말하는 중탄산염과 결합을 했을 때 과연 스케일이 얼마나 생길까를 ppm 단위로 나타낸 거를 경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탄산 경도. 그렇죠. 이게 그 TDS 토탈 디졸브드 솔리드라고 그래서 총 용존 고형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자, 물 속에 순수한 물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표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세요. TDS에는 일시적인 경도, 영구적인 경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토탈 하드니스가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TDS로 ppm 단위를 체크한 물의 값과 따로 탄산 경도만 체크했을 때 나온 ppm 수치는 엄연히 다른 값이라서 TDS는 일단 순수한 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를 TDS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TDS를 측정을 많이 하거든요. 네. 실제로 TDS보다 탄산 경도를 체크하는 게 커피 쪽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뜻인 거죠. 네. TDS가 이러니까 TDS를 좀 줄여야 되겠네. 근데 내가 생각했던 그 TDS를 줄인 양이 커피의 표현이 안 될 확률이 더 큰 거죠. 왜냐하면 탄산 경도를 우리가 줄이거나 변화를 시켰을 때 커피 맛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TDS는 칼슘, 마그네슘, 이온 외에 다른 것들을 다 통칭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TDS 수치를 줄인다고 해서 경도가 줄었을까? 안 줄었을까? 그거는 또 따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는 거라서 일단 우리 커피 쪽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TDS도 중요하지만 TDS보다는 이제 우리가 뭐 필터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탄산 경도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장비, 커피 맛 뭐 이런 것에 밀접한 연관을 주는 부분은 탄산 경도라서 탄산 경도를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으시겠네요.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자 이제 영구적인 경도가 나왔습니다. 비탄산 경도. 그냥 총 경도는 이렇게 일시적인 경도랑 영구적인 경도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탄산 경도라는 말이 있고 일단 비탄산 경도라는 게 있구나. 자 눈으로 보이시는 전체가 TDS예요. 순수한 물을 제외하고 이제 모든 미네랄 수치를 다 통칭해야 TDS라고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TDS 측정기로 재는 전부 다입니다. 수치, ppm으로 환산한 수치는 다 여기 안에 포함이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총경도,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일시적인 경도. 이게 일시적인 경도. 맞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이온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HCO3 중탄산이랑 결합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을 우리가 일시적인 경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칼리니티 테스트 시약으로 테스트하는 거는 저기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양이겠죠. 그러면 일시 경도랑 그 탄산 경도는 동일한 말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지금 위쪽 보시면 왼쪽에 이제 양이온 보시면 보라색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칼슘 이온과 마그네슘 이온이 있고 초록 색깔 토탈아드리스 아래쪽에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이 있죠. 하지만 칼슘 이온과 마그네슘 이온이 결합할 수 있는 중탄산은 오른쪽에 있는 알칼리니티 저 양밖에 없는 거죠. 그 아래쪽에 있는 다른 이제 이온들은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이 남았을 때 결합을 하게 되면 영구적인 경도로 표기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알칼리니티의 이 수치에 따라서 정해지겠네요. 그렇죠. 이 일시 경도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테스트하는 시약은 알칼리니티 테스트 시약. 요거를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렇죠. 탄산 경도를 이제 테스트함으로써 물 속에 얘가 스케일이 됐을 때 생성될 수 있는 칼슘, 마그네슘이 대충 어느 정도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탄산 경도가 높은 물은 반응할 미네랄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 원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다. 대신에 경도가 낮아지면 커피랑 만나서 반응할 미네랄 양이 경도가 높을 때보다 적은 거기 때문에 이 커피의 맛을 이끌어낼 만한 이온들을 양이 작다. 이게 많이 뽑아낸 게 맛있을 수도 있고 적게 뽑아낸 게 맛있을 수도 있어요. 커피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확실히 맛은 보셔야 되고 내가 쓰는 커피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경도에서는 이런 맛이 표현이 되는데 경도가 이럴 때는 이런 맛이 표현이 되구나. 이거를 집에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직접 실현하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SCA에서 지침하는 그러니까 카보네이트 하드니스 단위로 표현을 하면 한 2에서 2.5 정도 되는 수치로 거기다가 이제 17.8을 곱하면 ppm 단위로 환산이 되거든요. 뭐 그 정도 범주 안에 들어오면 대부분 좋은 결과값을 낼 수가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으시겠죠. 그죠? 지금 레이송님께서 샤오미 측정기 아마 TDS 측정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게 저렴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는데 샤오미 TDS 측정기로 물의 TDS는 ppm 단위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TDS가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탄산 경도를 체크할 수 있는 시약으로 ppm을 재보시는 게 더 중요하시겠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커피하기 좋은 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원수 자체가 굉장히 커피하기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물이라서 뭐 TDS는 뭐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건 어쩔 수가 없다 보니까 TDS가 100ppm인 물들이 같은 물이라고 생각하면 또 아니거든요. 어떠한 물은 100ppm의 수치로 표기가 되는데 뭐 A랑 B랑 미네랄이 많은데 오른쪽에 똑같이 100ppm이라고 표기되는 물은 C랑 D라고 하는 미네랄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수치화해서 그 숫자가 동일하게 나왔다고 또 같은 물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다 보니까 같은 동네, 같은 지역, 같은 위치에서 물을 취수를 해도 매달 물이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 매장에서 같은 물이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공부를 해보시고 이제 커피 추출해보시면 커피에도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래서 잠만 자고 일어나도 변하는 게 물이다 보니까
그 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대신에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는. 외국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물 자체가 워낙 그렇게 좋다 보니까 TDS가 너무 높으면 물이 정보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보를 많으니까 이거를 커피를 추출했을 때 미네랄 성분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런 맛도 표현되고 이런 맛도 표현되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TDS 수치가 너무 높아버리면 커피를 내리면 미네랄과 반응해서 이 결합된 커피가 물 속에 녹아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커피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건가요? 자리가 없죠.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피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밋밋해진 커피가 추출이 되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것도 쓰는 원두에 따라 다르실 것 같네요. 네. 커피에 따라서. 그렇죠. 말 그대로 그 정도만 돼도 표현이 되는 커피라 그러면 표현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커피라 그러면 표현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왜냐하면 이게 차를 우릴 때도 TDS가 중요한 게 차가 우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차가 물에 녹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물이 그 차를 녹일 만한 여유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TDS도 적당량으로 수준을 유지를 해주는 게 좋다. 왜냐하면 무언가 들어갈 자리는 있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방이 100개가 있는 거예요. 이 물 안에. 근데 이미 방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제 커피가 만들어져서 들어갈 이제 묵을 방이 없는 거죠. 커피숍 운영을 하시거나 이제 커피 관련돼서 이제 그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제 매장을 하시는 분들이 더 중요하신데요. 그 탄산 경도에 의해서 우리가 그 흔히 쓰는 커피 머신, 그다음에 온수기, 이렇게 물을 끓여서 쓰는 장비들이 얼마나 이제 오래 사용이 가능한지, 또 그것 때문에 고장을 유발할 수 있는지, 스케일이 얼마나 생길 건지, 뭐 그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장비 보호와 커피 맛을 같이 잡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경험상 비 오고 나면 물이 엄청 변하는 것 같던데 실제적으로 바뀌나요? 이게 비가 와서 취수장에서 화학 처리를 해서 바뀌는 건지, 아니면 물이 갑자기 많아져서 미네랄 양이 상대적으로 줄어서 그런 건지 궁금해요.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비가 많이 오면 ppm이 리터당 가지고 있는 고형물의 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그램 퍼 리터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고정되어 있는 미네랄 양의 물량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희석될 수 있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도가 떨어질 확률이 크겠죠. 그러니까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우리나라의 평균 탄산 경도가 ppm이 떨어집니다.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희석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겨울철 돼서 비가 많이 안 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경도가 올라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지역마다 정말 상이하기 때문에요. 내가 현재 있는 위치, 그 다음에 지역, 동네마다 상이한 부분이라서 일단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으신데, 겨울철에 ppm이 정말 높을 때도 100 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107, 108, 그 다음에 높아봤자 뭐 110, 120 pp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유럽은 이 그냥 원수의 ppm이 300 ppm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계절이 있고 지역, 그다음 월마다 동네마다 물이 다르기 때문에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경도가 떨어지면 커피를 하기 알맞은 경도가 맞아졌을 수도 있고 그 알맞은 TDS가 됐을 수도 있는데 더 떨어지면 커피가 우러날 재료가 없으니까 우러나질 않겠죠. 반대로 겨울철이 됐을 때 너무 내가 여름철에 느껴보지 못했던 맛이 올라온다든지 뭔가 잔맛 같은 거라든가 후미가 아직 안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물 경도가 높아져서 그 여름에 추출이 되지 못했던 성분들이 겨울에 추출이 됐을 수도 있을 확률이 있어서 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제 필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정수 필터가 무언가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되는 게, 정수 필터가 그냥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하는 일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물이 우리 집이라든지 우리 매장까지 오는 과정 중에 오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위 수돗물 냄새라고 하는 염소, 산화제를 투여를 해가지고 세균 번식하는 거 우리가 막죠. 그 우리 수돗물 아리수 국가에서 그냥 먹어도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게 염소가 굉장히 많은 농도를 우리가 그 경험을 했거나 먹었을 때는 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수돗물에서 허용하는 염소 수치가 있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염소가 그 수돗물 냄새 나는 맞습니다. 그거를 수영장 가면 또 맡아보실 수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런 냄새, 수돗물 냄새가 염소 때문에 이제 나는 건데, 정수 필터는 우리가 못 먹는 물, 우리가 마시지 못하거나 뭐 흙탕물, 뿌연 물이 필터로 들어가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수 필터는 먹을 수 있는 물이 들어가야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오지, 못 먹는 물 들어가면 못 먹는 물 나옵니다. 원수가 그만큼 그래서 중요한 거죠. 필터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정수장에서 우리 집까지 왔을 때 있는 그 물을 이 수돗물 냄새가 안 나게 염소 처리를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서, 필터 안에는 카본이 들어있거든요. 이 카본이 그런 냄새를 흡착하고 냄새 이런 것들을 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때문에 염소 냄새가 제거만 돼도 굉장히 청량감 있는 물로 바뀌거든요. 우리나라 물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카본 필터 하나만 있어도 흔히 말하는 물 냄새라고 하는 염소를 잡아주니까. 맞습니다. 보통 필터는 대부분 내부가 이제 카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염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기능밖에 없어요. 시중에 알고 있거나 우리 집에서 드시는 음료수용으로 나와 있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카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수가 좋은 곳에 카페를 차리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맞는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무언가 액체로 관련된 식품을 제조하는 공장들, 음료수, 술 관련된 이런 공장들 대부분 공장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멀리 있죠. 산 좋고, 산 좋고 물 좋은. 왜 그곳에 있을까요? 공장들이. 서울에 서울에 있으면 좋잖아요. 서울에 있으면. 그쵸. 그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네네. 그래서 원수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원수를 축복받았다 그랬지 아까. 그래서 그냥 간단한 카본만 통과해서 염소 제거만 해도 굉장히 맛있고 달고 청량감 있는 물을 드실 수가 있는데 이제 창업하면서 커피 업체를 통해서 커피 머신 구매하면서 물에 관련된 얘기 들으신 기억 있으신가요? 대부분 이제 없고 특히 저희 상업용 시장에서는 이 필터가 그냥 기본적으로 좀 저가 금액대에 공짜로 달아주는 필터를 쓰고 계신다. 그러면 필터에 대한 얘기를 전혀 듣지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쓰는 필터, 내 매장에 달려있는 필터가 무슨 역할을 하는 필터길래 여기 달려있을까? 뭐 그런 이제 의구심이 생기시면은 필터를 이제 알아보시고 스펙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신데 여름철에 안 그런 지역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는 경도가 탄산 경도가 떨어지고 TDS가 적정 수치로 많이 떨어지고 겨울철에 비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카본으로 염소 제거만 했을 때 커피를 뽑기에 가장 알맞는 물이 되는 매장들이 많이 있죠. 분쇄된 커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다음에 내일 보관하고 있는 원두의 상태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 변수를 잡기가 힘든데요. 여러 가지를 고정을 해놓고 한 가지만 변화를 하면서 테스트를 해봐야 뭐 어떤 결과물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 똑같이 17g을 도징했지만 앞에 갈았던 17g이랑 뒤에 갈았던 17g의 균일도가 똑같지도 않을 거고 추출 내렸을 때 공기 중에 있는 온도라든지 바람 불기 뭐 이런 거 주변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요. 고정 변수를 두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다 보니까 물은 그냥 적정한 경도선. 그래서 SCA에서 TDS는 몇에서 몇 ppm 사이, 칼슘 경도는 몇에서 몇 ppm 사이. 이 정도 안에 범주에 들어오면 대부분 스페셜티 커피가 좀 맛있게 우러난다 라고 표시를 해주고 이제 지시를 해주는 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센서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결국엔 그렇죠. 그 맛을 변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왜냐면 고정된 변수로 똑같이 나올 수 있는 커피 맛은 없으니까. 계절에 따라서도 그렇고 물 변화에 따라서도 그렇고 배전도나 추출에 관련한 변수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면 흔히 막 이제 나트륨, 수소 이런 필터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이런 필터들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이거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 건가요? 일단 그 지금 제가 요 화면 보시면 경도가 높은 물을 경수라 그러고요. 경도가 낮은 물을 연수라 그럽니다. 몇 ppm 이하는 연수라 그러고 뭐 몇 ppm 이상으로 올라가면 경수라 그런다 말이 나오는데 경수를 연수로 만들 때 쓰는 필터가 연수 필터입니다. 그게 뭐 때문에 필요하냐면 경수는 경도가 높은 물이잖아요. 칼슘, 마그네슘 이온이 굉장히 많은 물이거든요. 커피가 우러날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옛날에 그 뭐라 그래요? 센 물, 세제가 잘 안 풀리거나 비누가 잘 안 풀리는 물, 정보가 많아서 경수라 그러거든요. 연수화 시키면은 경도가 떨어지면서 물이 좀 부드러워지는 이제 그런 필터를 우리가 연수 필터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그 물 속에 있는 칼슘, 마그네슘 이온을 뭔가 제거하는 방법으로 연수를 선택하는 거를 연수 필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아까 왼쪽에 본 그림이 제일 처음에 아까 저랑 총경도, 일시적인 경도, 탄산 경도, 알칼리니티, 비탄산 경도를 얘기할 때 나온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오른쪽으로 가서 연수 필터를 거치면 왼쪽에 있던 칼슘, 마그네슘 양이온들이 전부 나트륨으로 치환됩니다. 말 그대로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는 정수 필터가 설치가 되어 있겠죠. 이게 커피에 어떠한 결과값을 내게 될까는 이것도 쓰는 커피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일단 칼슘, 마그네슘 이온이 많을 때 작을 때 커피 맛이 바뀌는데 그 이온들이 모두 없어졌어요. 다 나트륨으로 치환됐어요. 그럼 나트륨만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커피 맛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맛들 중에서 이런 필터를 이제 사용을 하시면은 커피 맛을 항상 평균치 정도 유지할 수 있게 고정적인 맛을 내는데 좀 유리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온이 나트륨밖에 없으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온 교환 수지 필터는 탈탄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필터 같은 경우는 전체를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일정량의 칼슘, 마그네슘 이온은
두고 스케일이 끼지 않고 잔맛을 우러낼 확률이 있을 만한 경도치만 일정량 제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온을 교환한다고 해서 이온 교환 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필터 안에 레진이 들어있거든요. 이 레진이 칼슘, 수소 이온과 결합을 하고 있다가 칼슘, 마그네슘 이온과 대신 결합을 하고요. 수소 이온을 내놔요. 받았으니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이온 교환 수지 필터 탈탄 방식을 사용을 하면 칼슘, 마그네슘 이온이 이온 교환을 통해서 레진으로 붙어버리기 때문에 제거가 되고 수소 이온이 나오죠. 네. 그래서 나트륨으로 바꿔주는 건 연수 필터라고 하고 그리고 수소로 바꿔주는 거는 이온 교환 수지 필터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필터를 사용을 하면 커피를 부드럽게 내기 위한 적정 경도도 맞출 수 있지만 장비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도 스케일이 생길 만한 이온을 제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케일 끼는 양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를 오래 쓰실 수가 있겠죠. 탄산 경도 수치로 체크를 했을 때 3도 KH 이하로 떨어지면 그 스케일은 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스케일이 낄 만한 미네랄 성분이 있어야 커피가 나오니까 스케일은 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스케일이 하나도 안 생긴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커피 맛을 위해서는 경도를 더 낮춘 게 내가 좀 그렇다. 그럼 적당량만 낮추고 나는 그냥 기계 스케일 끼는 거는 그러려니 하겠다라고 하실 수 있으면 커피 맛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적게 줄이시는 게 원래 맞겠죠, 그죠? 근데 그 쓰는 매장마다 쓰는 커피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죠. 장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거를 많이 낮춰서 칼슘, 마그네슘 이온을 많이 제거를 하는 게 장비를 오래 쓰는 방법이긴 하겠지만 커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뭐 어느 쪽 관점에서. 근데 스케일은 어쩔 수 없이 자연현상이라 생기는 거라서 안 생길 수가 없으니까 저도 물어보시죠. 저는 그렇게 비싼 이온 교환 수지 필터라든가 연수 필터를 쓸 여력이 안 된다. 나는 그냥 카본 필터만 써서 커피 머신도 쓰고 장비도 쓰고 나 매장 운영하고 있다. 물맛 생각하면은 전혀 문제 없으세요. 필요성에 의해서 선택을 하시는 거라서 내가 지역이 물이 겨울철에도 TDS라든가 경도가 높지 않은데 무조건 필터를 써야 저 필터를 고가 필터 머신을 쓰니까 써야 한다. 이건 또 잘못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물을 알고 내가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판단을 하시는 게 좋으신데 그러려면 그냥 간단한 테스트 도구만 있으셔도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열이 가해지지 않는 제빙기에도 스케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고래수염에 스케일이 생기거든요. 바닷물 차갑잖아요. 여기가 압력이 낮은 곳이기 때문에 고래수염에 스케일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유럽에서는 제빙기에도 스케일이 생기고요. 스팀을 쓰는 뭐 이렇게 오븐 같은 것도 스케일이 생기기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라도 연수 필터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필터 회사가 유럽 회사들이 많나 보네요. 유럽 쪽에 물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연수 필터라든지 좀 발달이 되고 또 그런 기술들이 더 진보한 거겠네요. 필요하니까. 그게 뭐 기계를 쓸 때, 공장을 가동을 할 때, 뭔가 뭐 설거지를 할 때, 커피를 내릴 때, 장비를 쓸 때, 물을 끓일 때 커피 머신이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보통 커피 머신 구매하시면 정말 커피를 많이 뽑고 장비를 정말 많이 쓰신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커피 머신 한 번 사면 한 5년 넘게 쓰지 않나 생각하시잖아요. 5년 정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유럽에서는 커피 머신 5년 못 써요. 스케일 끼는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폐기를 해야 되는 수준이 돼버려서 이게 물을 끓이는 기계도 오래 쓰지 못해요. 그래서 다 폐기하죠. 폐기. 똑같이 연수 필터도 정수 필터이기 때문에요. 카본이 들어있어요. 카본 필터는 그 크기만큼 카본이 꽉 차 있겠지만 연수 필터라든가 이온교환 수지 필터는 이 크기의 필터 안에 카본도 들어있어야 되고 뭔가 이물질을 거르는 솜 같은 재질도 있어야 되고 레진도 들어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카본 양이 적은 거죠. 이게 너무 수압이 높거나 정수장에서 하필 이번에 물이 너무 안 좋아서 염소 투입을 너무 많이 했다. 수돗물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랬을 경우에 이 염소가 필터 안에 들어가서 활성탄과 만나가지고 염소가 제거될 시간을 컨택트 타임을 줘야 하는데 물이 들어왔다가 수압이 높으면 빨리 나갈 거잖아요. 촥 나가는데 그 새의 제거를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돗물 냄새가 많이 나거나 염소 수치가 높거나 좀 물맛이 안 좋은 지역이라고 하면 앞에 큰 카본을 하나 사용을 하시고 뒤쪽에다가 이온교환 수지 필터를 쓰시면 베스트가 되는 거죠. 직렬 연결로요. 이게 지역마다 물 상태가 다 상이해서 그 지역에 맞게 세팅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부산에서 이제 물 관련된 이제 컨텐츠 하셨을 때는 그쪽 사장님이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비가 많이 와서 여름에 경도가 떨어졌을 때는 커피 맛이 우러나지 않을 정도로 경도가 떨어진다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로스팅 포인트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장님은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빠른 태세 전환을 하신 것 같으신 거라서 전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빨리 하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실 만큼. 보통 예전에는 이제 이런 내용을 몰랐을 때는 감각적으로 많이 이제 수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우리 업계에서 이제 말하는 말로 왜 커피가 안 녹지? 재료를 더 담아볼까? 입자를 좀 곱게 해볼까? 근데 그런 결과값이 커피 맛이 나아지거나 조금 더 향상이 되면 좋은 결과인데 더 많은 커피 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양을 더 담았다든지 입자를 너무 곱게 해서 너무 자극적인 포인트의 맛을 이끌어냈을 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정말 센서리가 필요하죠. 그죠? 저는 좀 그냥
좀 러프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저 그저께 비가 와서 경도가 좀 이렇게 됐으려니 앞전보다는 조금 커피가 좀 밍밍하게 중탕처럼 나왔구나. 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빠르고요. 그러면 좀 더 담아야지, 커피 좀 더 담아야 되겠다. 더 담으니까 추출 시간을 이 정도까지 끄니까 후미의 잔맛이 나오네. 네. 양 좀 더 담았으니까 좀 추출 빨리 끊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바리스타 스킬로 제어할 수가 있어요.